긴급 속보입니다. 동남아 인터넷 사기 조직,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조직, 간부의 육성이 내부 통화가 폭로됐습니다. 미국 놈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특수부대 들이닥친다. 그런데 한국 놈들은 상관없어. 정부가 약하거든. 외교 때문에 손도 못 댄다. 범죄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작고 조용한 나라. 국제 갈등을 피하는 소심한 나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8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 미국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브래드 워커, 전직 해병대 대위였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에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정적뿐이었죠. 조직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말만 요란하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 800명을 위해 대한민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전에 미국인도 포함될 거라는 걸.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을 가른 것은 한국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바로 그 나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적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 800명은 어떻게 극적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인까지 함께 구해진 걸까요? 미국 군인이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AK-47 총구가 내 이마에 박혔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죠. 그 순간 뒤에서 한국 정부가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음 앞에서 들은 가장 황당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텍사스 출신 62세죠. 미 해병대에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했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5번의 실전 파병을 다녀왔죠. 총알 소리, 폭발음, 동료의 죽음. 다 겪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아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보안 컨설턴트였어요. 은퇴 후 12년째 하고 있는 일이죠. 한 달 전 이메일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대형 카지노 보안 시스템 검토 의뢰였어요. 수수료가 좋았죠. 5만 달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습도 때문만은 아니었죠. 썩은 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어두운 냄새. 공포의 냄새였어요. 가이드가 마중 나왔죠. 미스터 콜드웰. 웃음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웃음이라는 겁니까? 억지로 짜낸 웃음이었어요. 해병대에서 30년 다니면서 이런 가짜 웃음은 수없이 봤죠. 위험한 신호입니다. 카지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었어요. 1시간 정도요. 1시간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죠.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반짝이는 호텔들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어요. 이게 카지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여기가 맞나요? 다시 물었죠. 가이드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웃음이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곧 도착합니다.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걸. 차가 멈췄습니다. 컨테이너가 즐비한 창고 지역이었어요. 카지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카지노라는 겁니까? 내려주세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순간 뒤에서 뭔가 딱딱한 게 제 등을 찔렀죠. 총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영어가 어색한 목소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컴컴했죠. 들어가세요. 밀려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그 한 음절이 제 군생활 30년을 비웃는 것 같았죠. 30년간 절차를 지키며 살았는데 이게 제 결말이라는 겁니까?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도 다양했죠.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은행 직원인데요. 아버님,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이게 뭡니까? 사기 전화였어요. 보이스 피싱이었죠. 여긴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공장이었어요.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AK-47을 들고 있었어요. 앉아. 한국어였죠. 한국인도 여기 있다는 겁니까? 그때 봤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동양인 청년을. 2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맞은 자국이었죠. 미국 사람이세요? 청년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김민준이에요. 김민준. 한국 청년이 이런 지옥에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대사관에 연락했나요? 물었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단어가 제 피를 끓게 했어요. 30년간 절차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절차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절차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우리 정부는 달라요. 김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반드시 올 거예요. 한국 정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미국도 못하는 일을 말입니까?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이 달랐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눈빛이었죠. 제가 잃어버린 것이 그 눈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 곳입니까? 김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움직인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과연 작은 나라가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낡은 텔레비전이 구석에서 깜빡였습니다. 화질이 흐릿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막이 떴어요.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강력 대응.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었죠. 맞죠? 맞습니까? 김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해외 국민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 대사관은 뭐라고 했나요? 김민준이 물었어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답했죠.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다르거든요. 말보다 행동이 빨라요. 말보다 행동이 빠르다고 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30년간 대국의 시스템을 봐왔습니다. 강대국도 이런 일엔 시간이 걸리죠.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김민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6.25 전쟁 아세요? 갑자기 물었죠. 당연히 압니다. 제 아버지가 참전하셨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모두가 한국은 작다고 했죠.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김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믿어요.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밤이 더 깊어갔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여들었죠. 일본인, 중국인, 태국인까지 있었어요.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정부는 나를 잊었어. 일본인이 말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개인은 중요하지 않대. 중국인이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김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은 달라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경험이에요. 김민준이 웃었어요. 작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납치됐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않았어요. 72시간 만에 구조됐어요. 외교부, 경찰, 군대가 다 움직였죠. 한 명을 위해서요. 한 명을 위해서 그 모든 기관이 움직였다는 겁니까? 미국은 어때요? 한 명을 위해 그렇게 해줍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죠. 미국은 큽니다. 개인은 숫자에 불과해요. 절차와 시스템이 우선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한국 뉴스였죠.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와 긴급 연락체계 구축. 피해자 가족들과 24시간 소통.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이게 다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라는 겁니까? 김민준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놀라셨죠? 이게 한국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움직여요. 정말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30년간 저는 절차를 믿고 살았습니다. 큰 조직, 강한 시스템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모든 게 무력했죠. 미국 대사관은 절차만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걸린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벌써 움직이고 있었죠. 내 조국은 절차를 택했고 그들은 결단을 택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민준이 물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의 큰 마음을. 강대국의 느린 절차보다 빠른 작은 나라의 결단을.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빛나고 있었죠. 저 별 보세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작지만 빛나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빛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큰 나라라고 해서 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이면 뉴스에 또 나올 거예요. 우리 정부의 다음 행동이요. 기다려보세요. 다음 행동이 있다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 한국이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12분. 멀리서 진동이 들렸습니다. 로터 소리였어요. 헬기죠. 제 귀는 그 진동수를 압니다. 30년간 전장에서 들었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진동수가 다릅니다. 전투용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구호용이다. 김민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헬기 소리입니다. 김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 헬기 소리예요? 진동이 점점 가까워졌죠. 건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깨어났습니다.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그때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죠. 이곳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의 합동작전입니다. 한국 경찰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왔다는 겁니까? 김민준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왔어요. 정말 왔어요. 우리 정부가 왔어요.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빨리 처리해. 증거 없애.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때 폭발음이 터졌어요. 쾅. 건물이 흔들렸죠. 문이 부서진다. 누군가 외쳤어요. 정말 문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강력한 장비로 뚫고 있었어요. 연기가 들어왔죠. 최루가스가 아니었어요. 연막이었습니다. 시야를 차단하는 거죠. 그 연기 속에서 인형이 보였어요. 어깨에 뭔가 패치가 있었죠. 태극이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연기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한 조각의 색이 방 안의 어둠을 전부 몰아냈습니다. 여기 갇힌 사람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한국 경찰의 목소리였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죠. 국적을 묻지 않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겠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모두 구조한다고요?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렸어요. 30년간 전장을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따뜻했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김민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김민준이 울면서 대답했죠. 그 경찰이 저에게도 왔어요. 미국 분이시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곧 의료진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구조해놓고 기다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요가 제 어깨를 덮었어요. 따뜻했죠.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물 드세요. 누군가 생수병을 건넸어요. 한인회 자원봉사자였죠.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생명의 맛이었죠. 밖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피해자 총 47명 확인. 의료진 대기. 통역사 준비. 47명을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김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맞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하늘이 보였죠.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더 밝은 게 있었습니다. 헬기에 달린 태극기였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태극이 태양보다 먼저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에단 콜드웰 씨 맞습니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미국 대사관과도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이게 한국이었습니까?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어요. 강함이 뭔지를. 강함은 총구가 아니었어요. 먼저 달려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왔어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결단 속에서 말이에요. 구조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푸놈펜의 한국 영사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현지 뉴스였죠. 한국의 구조작전 이후 조직 잔당들이 보복 준비 중. 보복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복을요? 김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걱정되시죠?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영사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에단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조직이 다른 시설로 피해자들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더 은밀한 곳으로요. 더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겁니까?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추가 작전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답답했어요. 구조받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지옥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김민준에게 물었어요. 국제공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거든요.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절차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겁니까?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인신매매 조직 발견.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죠.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했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사관 직원이 다시 와서 말했어요. 에단 씨,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절차를 진행하자고 해요. 귀국 절차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겁니까?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영사관 직원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에단 씨는 이미 구조되었잖아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에요. 그냥 도망갈 수는 없어요. 김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살아남은 증인이죠. 살아남은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때 한국 영사가 들어왔어요. 에단 씨, 김민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베트남, 태국, 라오스까지 포함해서요. 국제 공조를 확대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외교부가 각국 정부를 설득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이죠. 각국 정부를 설득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요? 에단 씨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어요. 미국 출신 전직 군인의 증언이니까요. 제 증언이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국민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국민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럼 모든 나라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연합작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작전이죠. 한국이 주도한다고 했습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다국적 작전을 주도합니까? 영사가 웃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김민준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에단 씨도 함께 해주세요. 영사가 말했어요. 증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요. 전문가로서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30년간 군 복무하신 경험, 보안 전문가로서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겪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직접 겪은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까? 김민준이 말했어요. 에단 아저씨,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거리가 보였죠.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구조받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까? 영사가 말했어요.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모든 사람을 구할 때까지요. 모든 사람을 구할 때까지라고 했습니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절차로는 이 지옥을 멈출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결단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음을 잃은 군인이었어요.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죠. 이제 저도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할 때까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추가 작전 예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한국 뉴스였죠. 외교부, 동남아 인신매매 조직 연쇄소탕 작전 예고. 연쇄소탕 작전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계속한다는 겁니까? 김민준이 소리쳤어요. 맞죠? 우리 정부가 정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사관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모였어요. 일본인, 중국인, 태국인까지 모두 눈을 반짝였죠. 한국 정부가 우리까지 도와준다는 거야? 일본인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한국 영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려고요. 한인회까지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인회는 현지 사정을 잘 알거든요. 정부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정부보다 빠르다고 했습니까? 민간이 정부보다 빠르다고요? 그들은 군인처럼 움직여요. 영사가 계속 말했어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요. 군인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그럼 전문가들인 겁니까? 그때 라디오에서 신호가 들렸어요. 점점점 대시대시. 모스 신호였죠. 이게 뭡니까? 김민준이 물었어요. 저는 알아봤어요. 30년간 군대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신호요? 점과 점이 찍히고 있어요. 누군가 진짜로 우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죠. 진짜로 찾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사가 확인해 봤어요. 맞아요. 한국 측 지원팀이 보낸 신호예요. 추가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추가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한 명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날 밤 김민준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조국이 온다. 조국이 온다고 했습니까? 그 한마디에 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처음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신론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물었어요. 감사 기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아직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 보세요. 김민준이 말했어요. 하늘의 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빛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빛난다고 했습니까? 작은 손길들이 거대한 작전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 손길들이 거대한 작전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인간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영사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합작전이 시작돼요. 베트남 쪽 시설부터 들어갈 예정이에요. 베트남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에단 씨도 동행하시겠어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 같다고 했습니까? 한국 사람은 끝까지 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의 결단이 우리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는 걸. 작은 나라,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나라라는 걸. 총성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전쟁은 멈췄어요.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군대보다 빠른 민간의 손. 점과 점이 찍히며 생명의 좌표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신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신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 연합작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팀장이 말했어요. 좋지 않다고 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조직이 우리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먼저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해온다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김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저기 봐요. 검은 차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정말 검은 승용차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속도가 빨랐죠. 그날 지옥이 우리를 먼저 발견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상황 발생. 즉시 대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쾅. 건물이 흔들렸어요. 모두 엎드려.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탁탁탁. 창문이 박살났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민준이 소리쳤어요.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팀장이 답했어요. 누군가 우리 작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럼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까? 또 폭발음이 터졌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죠.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군인은 끝까지 싸운다. 30년간 몸에 밴 본능이 깨어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저쪽 모서리로 가세요. 팀장님, 무전 연결 상태 확인하세요. 다른 분들은 가운데로 모이세요. 하지만 오늘은 사람으로 싸웠다. 이번엔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해서였죠.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지지직. 본부. 지지직. 응답하세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통신이 끊겼다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립된 겁니까? 그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쾅.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무전은 끊겼고 시간은 적의 편이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적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김민준이 제 옆으로 왔어요.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아저씨, 이번엔 정말 죽는 건가요? 죽는다고 했습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하지만 통신도 끊겼는데요. 그래도 올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약속했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또 총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죠.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김민준.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총탄에 맞았어요. 아저씨. 김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이제 곧 온다고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믿어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민준, 김민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미소가 나를 쳤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절망이 아니었죠. 사명이었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저는 라디오를 찾았어요. 고장났지만 수리할 수 있었죠. 30년간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주파수를 맞췄어요. 한국 측 주파수였죠. 여기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응답하세요. 잡음만 들렸어요. 여기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단 씨,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고 했습니까? 네, 아직 살아있어요. 좌표를 알려주세요. 즉시 구조하겠습니다. 즉시 구조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GPS 좌표를 불러줬어요. 정확한 위치였죠. 수신했습니다. 10분 후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온다고 했습니까? 정말 가능한 겁니까? 10분간 버티세요. 10분간 버티라고 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 좌표는 복수의 신호가 아니다. 구원의 신호다. 김민준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팀장이 말했어요. 에단 씨, 정말 올까요? 올 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거든요. 약속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로터음이었죠. 익숙한 진동수였어요. 왔습니다. 정말 왔어요. 김민준이 맞았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를 믿었어요. 죽음이 다가왔지만 저는 생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함의 정의가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온다고 했죠.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나도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피 위에 제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낸 라디오 좌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0분 후 정말로 한국 경찰 특수팀이 왔어요. 지도 위에 단 한 줄. 그 길은 구원의 동맥이었다. 헬기가 착륙했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죠. 그 먼지 속에서 태극 마크가 보였어요. 방패가 먼저 들어오고 질문은 나중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 특수팀은 들어오자마자 총격전을 벌였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먼저였죠. 순서는 정확했다. 생명, 그 다음 절차. 팀장이 소리쳤어요. 외곽 화력 차단 완료. 실내전 돌입. 실내전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전문가들이었어요. 문이 하나씩 열렸어요. 쾅, 쾅. 체계적이었죠. 방 하나 클리어. 복도 확보. 인질 안전. 인질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은 나중이에요. 먼저 맥박. 한국 특수요원이 김민준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제가 말했어요. 특수요원이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김민준의 눈을 감겨줬어요. 영웅입니다. 특수요원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은 영웅이에요. 영웅이라고 했습니까? 김민준이 영웅이라고요? 다른 팀이 지휘소를 급습했어요. 서류 확보. 서버 봉인. 증거 보전 완료. 증거를 보전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잡고 구하고 남겼다. 증거라는 미래를.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구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증거도 남겼죠. 팀장이 저에게 왔어요. 에단 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들것을 가져올까요? 아니요. 두 발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두 발로 걸어 나간다고 했습니까? 오늘은 군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증인입니다. 밖으로 나가니 더 많은 한국 요원들이 있었어요. 의료진, 통역사, 상담사까지 있었죠. 다국적 피해자 전원 확인. 의료진 대기. 심리 상담 준비. 전원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국적 불문 확인. 의료, 보호라인 연결 완료. 국적 불문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을 구한 겁니까? 추격전도 있었어요. 도주하는 차량들을 쫓아갔죠. 도주 차량 차단. 무력 최소화 원칙 준수. 무력 최소화라고 했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승리는 소음이 아니라 질서였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을 끝냈죠. 주모자들이 검거됐어요. 손을 뒤로 묶인 채로요.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팀장이 답했어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예요. 진짜 일이 이제부터라고 했습니까? 김민준의 시신을 옮기고 있었어요. 태극기로 덮어줬죠. 저는 그 태극기에 손을 얹었어요. 묵념했습니다. 청년의 죽음을 헌정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이 옳았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왔어요. 그들은 절차를 벌인 게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았다. 생명이 먼저, 절차는 나중. 순서가 맞았어요. 총성은 짧았고 보호는 길었다. 정말 그랬어요. 전투는 금방 끝났지만 보호는 계속될 거예요. 헬기가 이륙 준비를 했어요. 저도 함께 타야 했죠. 국기는 흔들렸고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김민준의 마음처럼요.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증언할 사람으로 걸어 나왔다. 맞아요. 저는 이제 증언할 사람이에요. 한국의 결단을 증언할 사람이죠. 헬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봤어요. 지옥 같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희망의 장소가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약속이었죠. 작은 나라의 큰 마음. 그것을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구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연쇄작전이 확장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쇄작전이 확장된다고 했습니까? 베트남 다음은 태국, 그 다음은 라오스예요. 태국과 라오스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승리의 사진을 찍지 않았다. 다음 좌표를 찾았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언론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음 일을 준비했죠.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포럼이 열렸어요. 저도 초청받았죠. 에단 씨, 증언해주세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국 해병대 출신 에단 콜드웰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30년간 절차를 믿고 살았습니다. 절차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깨달았습니다. 절차는 중요하지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강함은 국민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청중이 모두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죠. 기립박수는 조용한 서약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모두가 다짐하는 것 같았어요. 독일 경찰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의 속도 비결이 뭡니까? 속도 비결이라고 했습니까? 한국 외교부 국장이 답했어요. 사람 우선 원칙입니다. 절차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 우선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프랑스 경찰관이 물었어요. 민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인회, 외교부, 경찰이 하나의 팀이에요. 상시 대응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상시 대응 네트워크라고 했습니까? 콜센터가 신고를 받으면 현지 파트너가 즉시 움직여요. 현장 투입까지 24시간 이내죠. 24시간 이내라고 했습니까? 영국 경찰관이 질문했어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리치유, 법률 지원, 귀국 절차까지 풀 패키지로 지원해요. 풀 패키지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국경은 선이고 의지는 달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국경을 뛰어넘는 의지를 보여줬죠. 포럼이 끝나고 각국이 요청했어요. 한국의 매뉴얼을 공유해주세요. 연합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까? 한국은 작전을 끝내지 않았다. 세계를 설득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를 설득했죠. 그날 저녁 저는 손녀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뉴스에 나오셨어요. 뉴스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멋있어요. 영웅 같아요. 영웅 같다고 했습니까? 아니야,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 누구요? 김민준이라는 한국 청년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야. 한국이 영웅이라고 했습니까? 왜요? 크기는 의지가 결정하는 거야. 크기는 의지가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둔다. 작지만 무겁다. 태극기 배지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작은 배지였죠. 새벽 문이 부서지던 소리와 태극의 색이 아직도 내 심장을 두드린다.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이. 절차는 필요했다. 그러나 그날 생명은 더 급했다. 절차와 생명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 배웠어요. 그들은 먼저 달려왔고 조용히 이겼다. 정말 조용한 승리였어요. 나는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미국에서, 또 한 번은 대한민국의 결단 속에서. 2번째 탄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탄생이었죠. 강함은 총에서 오지 않는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용기에서 온다. 의지와 용기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그 진실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내 남은 임무다. 제 남은 임무라고 했습니까? 손녀에게 태극기 배지를 줄 거예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큰 나라라는 걸. 김민준이 옳았어요.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요. 작은 나라의 거대한 마음. 그것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단 콜드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